한승만 완전 의도적으로 피해는 거죠. 방통위원장은 적폐 세력 1호야. 소위 5대 비리에 정관왕을 한 이호성 위원장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방송위원장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제가 알기로는 미방위에서 방통위원장 참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또 방통위원장으로부터 방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정부 보고를 들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의 방문에 대해서 위원장이 계시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방통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가장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될 이 방통위가 지금 대단히 경고망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된 소위 정관 5대 비리 정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될 방통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기능의 하나인 언론의 기능을 지금 말살 내지는 파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방통위에서는 어떠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앞으로 가장 이 방송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될 이 위원회의 정보기관이 앞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임해갈 것인지,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방통위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드리고 또 방통위로부터 방통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사태는 사상의 유례가 없는, 아마 군사 독재 시대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게 한간의 얘기죠. 어떻게 방송의 날에, 그것도 특별근로감독관이 요청한 체포영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서 도피 우려도 없고, 또 여러가지 체포에 대한 시급성과 또는 긴박성, 중대성, 이런 여러가지 비교 원칙에서 봤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이거는 아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사독재 시대에도 없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 5월 9일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부터 곧바로 이루어진 YTN 사장의 퇴임 문제, 또 8월에는 EBS 사장의 퇴임 문제, 또 9월 1일 날은 드디어 MBC 공영방송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정리되면 10월에는 분명히 KBS 사장한테 칼날이 갈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통위 자체도 방통위원회 불과 임기가 3년인데도 불구하고 임명된 지 두세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을 정부 요직으로 바꾸고, 지금 다른 우리 버삼성 위원으로 이것을 교체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방송 장악의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요번에 가장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요번에 MBC 사장을 부당 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이 정부가 숨겨놓은 발톱을, 언론 장악의 발톱을 이제 드디어 드러냈다, 이렇게 보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이 정부가 최대의 악수를 이번에 두었다는 점을 저희들은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이거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아마 조목조목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아마 의견을 개진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의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위원장이 계시진 않지만 저는 방통위원장 경고망동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노조인 지금 MBC 노조와 KBS 노조가 공정성과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그 언론 노조의 강령 아십니까? 아직 문제에 관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께서 주신 것에 운영해서 각 빠른 시간 내에 상임위원들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생각하신 바가 아직 해석에 좀 편차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입할 수 있습니까? 법률에서 없는 것으로 개입해도 괜찮습니까? 개입하는 게 괜찮습니까? 경영진 교체에 방해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 국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의 공직 배제 기준에 전부 해당되는 논란을 빚었던 겁니다. 지켜본다는 원인은 어디서 상황이 어떻게 많이 길게 쓰지 말고 예. 그 파업의 어떤 원인이랄까 방통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파업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에 거의 의원 전원이 와서 방통위에 와서 한 말씀은 이 방통위원장 즉각 사퇴하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분이 와갖고 또 더군다나 민주노총에 계열인 공무원 노조의 명예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언론노조 민노총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언론노조 민노총과 같은 행동을 취해 나가겠다는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으로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고 다니는 언동이 권한에도 없고 법에도 불법으로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운운하고 다니는 그러한 행태, 이미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도 없고 그 된 뒤에 하는 행태 자체가 도저히 방통위원장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방통위원장으로서 앉아있을 사람이 못 된다. 이게 오늘 오신 전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반드시 이것을 면전에다 해서 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미 방송 장악의 음모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톱을 드러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그걸 드러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세 분의 방통위원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이것에 대한 평생을 같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대한민국의 방통위원으로서 이 문재인 정권에 드러난 방송 장악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막아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왔다 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방통위원으로서 이번에 이러한
1년의 방송사가 근무, 저희들은 발톱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용방송, 정권방송, 또 노동자가 움직이려고 하는 노용방송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마음속 깊이 각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같이 느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왜 국회의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 와서 우리 방통위를 방문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나 여러분이나 역사의 죄를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언론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제동을 걸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대한민국에 그동안 지켜온 우리 선열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많은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저는 저희들도 역사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나라의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방통위 또 방통위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에 이것이 역사의 죄를 짓지 않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는 저는 방통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 점을 저희들이 방문하고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이행해 주시고 또 그걸 각인해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저는 꼭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주시라고 저는 저희들은 돌아가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 참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또 방통위원장으로부터 방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정부 보고를 들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의 방문에 대해서 위원장이 계시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방통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가장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될 이 방통위가 지금 대단히 경고망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된 그 소위 정관 5대 비리 정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영방송 경영진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방통위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드리고 또 방통위로부터 방통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사태는 사상의 유례가 없는, 아마 군사 독재 시대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게 한간의 얘기죠. 어떻게 방송의 날에, 그것도 특별근로감독관이 요청한 체포영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서 도피 우려도 없고, 또 여러가지 체포에 대한 시급성과 또는 긴박성, 중대성, 이런 여러가지 비교 원칙에서 봤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이거는 아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사독재 시대에도 없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 5월 9일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부터 곧바로 이루어진 YTN 사장의 퇴임 문제, 또 8월에는 EBS 사장의 퇴임 문제, 또 9월 1일 날은 드디어 MBC 공영방송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정리되면 10월에는
완전 의도적으로 패는 거 그죠? 방통위원장은 적폐 세력 1호야. 소위 5대 비리에 정관왕한 이효성 위원장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방송위원장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제가 알기로는 미방위에서 방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될 방통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기능의 하나인 언론의 기능을 지금 말살 내지는 파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방통위에서는 어떠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가장 이 방송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될 이 위원회의 정부 기관이 앞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임해갈 것인지